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로운 여정. 강국으로 향한 우리의 전진은 순간도 멈춤을 모릅니다. 시련과 난관이 겹사일수록 더더욱 강해지는 우리의 힘. 그 힘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가?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과학기술 강국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우리가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 내세워 주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온갖 도전과 난관을 헤쳐나가며 거세 찬 활력으로 전진해 나가는 혁명에는 위대한 사상리론이 있습니다. 혁명 용도의 첫 시기에 벌써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뚜렷이 밝혀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재를 중시하고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하는 것을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종령을 발표하도록 하시고 새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어 인재 문제를 우리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2016년) 세계를 뒤흔든 10대 조선 충격. 그 소막은 바로 과학기술 전당의 준공이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보나 그 규모와 내용으로 보나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21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을 위한 위력한 실체로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구상하신 것은 바로 전민 과학기술 보급 거점의 건설이었습니다. 2014년 6월 1일까지만 해도 여기 쑥섬에서는 실내 축구장 건설이 한창이었습니다. 2014년 6월 1일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쑥섬 개발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여기에는 길 하나 변변한 곳이 없었고 흙먼지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언덕길도 오르시고 구덩이도 넘으시면서 현지를 일일이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나라를 과학기술로 비약하고 인재가 차넘치는 나라로 만들자면 과학기술 보호 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바로 그 평양의 명당자리인 요괴 쑥섬에 온 나라 전체민에게 과학기술을 보급하는 과학기술 보호 거점을 꾸리기로 결심했다고 확정적인 의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다기능화된 과학기술 보호 거점이 몇몇이다 하여 뚜렷이 밝혀주시고 그 이름을 과학기술 전당이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당에서는 건설해야 할 것이 많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과학연구 기지와 과학기술 보급 기지, 과학자들의 살림집부터 건설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혁명을 전진시켜 미래로 가려면 누구나 과학기술을 알아야 하며 과학기술을 알자면 과학기술 전당에 와야 한다.
과학기술 전당의 준공. 이것은 단순히 한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건축물의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민 모두를 과학기술의 영마에 태워 그 위대한 힘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비약을 일으켜 나가시려는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과 결심, 그것이 하나올 위대한 현실을 예고하는 장엄한 서곡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과학기술 강국, 인재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과학교육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때 대하여 라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고에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에서 제시한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방침을 집행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 형식주의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당시의 실태를 보면 중앙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과학술 전당과 망으로 연결된 과학술 보급 거점들이 기본적으로 꾸려져 과학술 자료들을 보급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위들에서 과학술 보급실이 참관 대상으로 보여주기식으로만 되고 그 운영이 실속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기상 관측 이래 처음 보는 고온과 폭염은 대지를 도가니처럼 끓게 했습니다. 40도씨를 오르내리는 뙤약볕에 나무잎이 시들고 풀포기가 타드는 듯 싶었던 7월 22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강원도 양묘장을 찾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청수동지께서 우리 양매장을 찾아주셨던 그날은 정말 무더웠습니다. 그날 낮 온도가 39.7도씨로서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날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우리 경의하는 청수동지께서 우리 양매장을 찾아오실 줄 그 누가 꿈인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경의하는 청수동지께서는 우리 양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강원도 양매장은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전국의 번복이 표준 양매장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었습니다. 그날 여기 생산장에 들리신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는 이 설비들을 어디서 만들었는가 고 물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화대를 돌리시면서 양매장 종업원들이 이 설비를 다 다룰 수 있게끔 준비되었는가 고 물어주셨습니다. 당시 우리 양매장에는 현대화 수준이 높은 설비들이 꾸준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역마가 훌륭하다고 해도 그것을 타는 주인이 준비되지 못하면 역마도 상마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에서 훌륭한 설비를 마련해 주었다고 해도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낮으면 설비들의 성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선진적인 나무모 재배 기술을 적극 발전 완성시키자고 해도 그 직접적 담당자인 종업원들이 과학기술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 윤육 소개실을 돌아보신 다음 들리신 곳이 바로 이 과학기술 보급실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는 컴퓨터들이 국가망과 연결되어 있는가고 물으시면서 과학기술 보급실을 잘 운용하여 종업원들을 전문 분야의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부장시켜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국의 뿌리는 과학기술이며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의 밑거름은 과학기술 보급실이다. 몇몇 과학자 연구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진 과학기술로 무장한 전민의 힘에 의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전진시켜 나가시려는 것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입니다. 하기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실 때마다 과학기술 보급실에 들리시어 과학기술 보급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당부하고 계십니다. 과학기술 보급실의 실속 있는 운영. 이 과정은 근로자들을 과학기술의 관망자로부터 주인으로 그 발전의 직접적 담당자로 몰라보게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원 종합식료공장은 2010년 1월에 조업한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은 지방식료공장입니다. 하지만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식료품은 강원도는 물론 전국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진행된 제13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에 이어 봄철 전국 상품 전시회 2023에서 성도원 종합식료공장은 연이어 특등의 영예를 쟁취했습니다. 이 공장이 생산 정상화는 물론 새 제품 개발과 식료품의 질을 높이는 데서 전국의 앞장에 서고 있는 비결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첫 자리에 놓고 있는 데 있었습니다. 언울과학기술 학습에서는 달걀의 특성과 달걀의 수분에 대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달걀을 이용하면서 달걀의 수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죽이 잘 안 될 때는 온도 조건이나 습도 조건에만 신경 썼는데 봄철에 나온 달걀은 겨울철에 나온 달걀보다 수분이 많다. 이게 대해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기술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생산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윤수정 동무는 얼마 전 공장 쪽으로 진행된 기능공 경기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학습 계획을 세우는 거는 생산 단위들에서 이거 절실히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거를 이거 작업반들에서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계획을 줍니다. 우선 이거 작업과장들이 집체 기술 학습을 한 건 진행하고 한 건은 노동자들이 자체로 학습을 진행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학습을 하자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반원들 앞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만큼 그에 따르는 재강 준비가 중요합니다. 기술 그 자료를 하자니까 국가망을 통한 자료, 현실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자료 이것을 다 합축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자료들을 다시 뽑아서 그래서 우리가 학습 준비를 원만히 해서 했을 때 우리가 기술학습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공장의 과학기술 보급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주에 1차씩 진행되는 공장 일꾼들의 기술학습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2018년 7월 25일 과학기술 보고실을 돌아보시면서 성도원 종합식료공장에서도 과학기술 보고실을 꾸려놨는데 공장에서 지금 과학기술 보고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공장에서 지금 현재 한 달에 노동자들은 2차 이상, 그 다음에 반장 이상, 일꾼들은 4차 이상 이렇게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선 과학기술 보급실에서 이거 계획을 똑바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 운영 계획에 식료공업이 일반적인 실태와 그 다음에 경영 활동을 잘하고 있는 단위들이 그 경험 자료,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그 식료공업의 발전 추세 이런 것을 꼭 계획에 반영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시키고 또 학습한 것을 꼭 총알을 재주고 그 다음엔 또 새로운 가치를 주고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 보고실을 운영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 주신 가업대로
공장에서도 정말 이 과학기술 보급실을 통한 종업원들을 전문 분야의 정말 기술자들로 기능공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방향을 똑바로 정하고 하게 되니까 종업원들이 기술 균형이 많이 드러났고 종업원들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창의 고안들과 기술 혁신안들이 많이 나와 생산 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도 귀중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해 나가려는 관점과 태도가 종업원들 속에 확고히 속하고 있는 과학기술 중시기풍이야말로 공장의 발전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귀중한 제부로 큰 비천으로 되고 있다고 성도원 종합식료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 과학기술 보급실이 근로자들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주는 보급 거점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야전 학교로 실속 있게 운영되기 위한 사업이 더욱 심화되어 나갔습니다.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는 과학기술 학습 요리 속에 우리 인민은 과학기술 강국으로 향한 명마의 나래를 더 활짝 피우고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심심도 높이 나갔습니다. 최근 김제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학부에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개발 창조형의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 방향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격교육 체계에 망라되어 원격교육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과 지망자들의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우리 대학에서 원격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입학생 수가 40명 정도였는데 오늘날에는 그 수가 수만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원격교육 학부를 졸업한 근로자들 속에서 많은 학위 사회자도 나오고 노동자 발명가 창의원 명수도 나오는 것을 비롯해서 그 생활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원격교육 체계를 전민학습체계로 불러주시면서 우리 김제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또 그 성과를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이런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주셨습니다. 또 2018년 9월 28일 우리 대학을 찾아주신 그날에는 원격교육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서 원격교육의 과학화, 실용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때 대한 이런 기승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원격교육학부에서는 지능교수 관리 체계를 비롯한 원격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개발 도입했으며 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새로운 교수 방법들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랑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 기술준비원 한성혁 동무입니다. 현재 김제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학부 기계공학과의 학생인 성혁 동무는 공장이 자랑하는 발명가입니다. 실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설비 갱신도 하면서 그다음에 새 제품 개발도 하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현재 지식, 현재의 경험 가지고는 이제 발전하는 그 단계에서 그 퍼즐을 맞추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학기 기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실제 공장의 기술혁신 사업에 이바지하는 기술자가 되겠다는 것을 결의합니다. 한성혁 동무만이 아닙니다. 랑랑 영예군인 수질용품 공장에서는 수십 명의 정업원들이 김제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원격 교육 체계에 망라되어 일하면서 배우고 싶은 자기들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꽃피워가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최고위원회 제14기 제3차에서는 조선민주共和国원격교육법이 채택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들에서 원격교육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학습 자료들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문제,
해당 단위들에서 원격 교육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학습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게 한 문제를 비롯해서 원격 교육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교육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게 한 문제들이 법적으로 규제되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도 많은 종업원들이 원격 교육을 받는 조건에 맞게끔 학습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원격 교육 체계를 정렬하게 세우고 교육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대학생, 농장원 대학생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대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인민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인민을 위한 사상, 근로하는 인민 모두를 기술형의 인간, 지식형의 인간으로 키워 국가 발전에 힘있는 담당자로 내세우시려는 경의하는 전비서 동지의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사상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안게 됩니다. 기업소는 도내 전력계통을 중기 전략형으로 구성하는 사업에서 전국의 본보기 단위로 되었으며 도안의 경제 부문과 인민 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모든 사업을 과학기술에 우가하여 조직정제해 나갈 때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지금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한 가지라도 더 많은 일을 해서 당에 기쁨을 드리자고 하는 때에 우리 기업소에서는 저를 비롯한 일꾼들이 제 기술을 발휘하지 못해 당에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심정은 그 무엇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업소의 책임 일꾼들은 물론 종업원들까지도 머리를 둘 수가 없었으며 얼굴들마다에는 웃음 한 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서는가? 그때 당시 우리는 설비나 자재, 자금이 부족된다고만 생각하면서 거기서 원인을 찾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보게 되면 우리 기술자들이 기술 신비주의에 빠져 형식주의, 요령주의, 땜때기식으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바로하지 못하고 낡은 설비 하나 개조하기 위한 방도 하나 내놓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식된 전력계통을 복구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체의 힘과 기술을 믿지 않고 엄청난 자금과 설비, 자재량에 포로되어 국가적인 투자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부식된 사상관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배인 동지가 이 문제를 그저 따라다니는 식으로 땜때기나 하는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무조건 이건 개건 현대화 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개건 현대화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을 믿고 또 기술부서, 기술자들에게 개별적으로나 집체적으로 가르쳐도 주고 또 눈을 띄워주게 하여 잘된 단어들을 좀 보여도 주고 또 자신이 직접 배선반 설계, 도면도 그리고 우리한테 그걸 또 설명도 해주고 우리 기술자들을 개발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기술 역량으로서는 못하고 어림도 없던 이런 문제들을 이런 개건은 뭐 별거 아니구나. 앞으로 뭐 이보다 더 큰 변전소도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는 이런 결심도 가지게 되고 기술도 또 많이 늘었습니다. 단순히 설비만 개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이 남아있던 경험주의와 기술 신비주의를 타파하고 과학기술의 힘이 얼마나 위력하며 그 힘은 누구의 선사품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상관점이 확고히 확립되어 나갔습니다. 이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날로 강화되는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으로 도안의 전력 계통을 정비 보강하고 전기 절약종으로 구성했으며 도중 손실을 줄이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서 전국의 앞장에 서므로써 2017년 8월 당해에 커다란 기쁨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기 기업소가 뒤떨어진 단으로부터 당의 기쁨을 드리는 단으로 되기까지는 정말 귀중한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체득한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그 힘을 더욱 강하게 나갈 때 당정책 관철도 기업소의 활성화의 지름길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노동자의 기술 기능 수준이 낮으면 제품 하나가 잘못되지만 책임 일꾼이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단위 전체가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고 저도 모르게 패배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자기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며 당 정책 관철에서 앞장서고 있는 단위들과 쩍하면 위에다 손을 내밀면서 우는 소리를 하는 단위들의 근본 차이가 바로 인재와 과학기술을 대하는 일꾼들의 사상관점의 차이에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에서 인재를 장악하고 키우지 못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당대의 결정도 관철할 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재를 대담하게 등용하고 실천 속에서 육성하여 당과 국가 앞에 내세우는 것이 모든 일꾼들의 공통적인 사업 태도, 사업 기풍으로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일꾼들이 인재를 냉이를 캐듯이가 아니라 콩나물을 길러 먹듯이 체계적으로 품들여 키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인재 육성에 대한 우리 일꾼들의 관점과 태도는 당 정책에 대한 관점과 태도이며 당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받는 척도로 됩니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인재와 과학기술을 틀어지면 나라가 흥하고 그것을 홀시하면 나라가 망하고 자력갱생도 할 수 없다는 천리를 깊이 새겨주시며 인재 중시에 위대한 화폭을 펼쳐나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과학과 인재에 대한 고귀한 가르치심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운정은 우리 일꾼들에게 과학기술 중시의 참뜻을 깨우쳐주는 귀중한 교과서로 자양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 모두를 과학기술의 용마에 태워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과학기술로 확고히 담보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지나온 나날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진리성을 절감한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중앙이 가리키는 전민과학기술 인재와의 기치 따라 광명한 내일을 앞당겨 올 것입니다.